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1천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생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 성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대선과 관련한 우리 국민혁명당의 공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예. 자, 우리 그 국민혁명당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아까 12대 공약을 보셨지만 이걸 다 축약해 놓으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당, 그다음에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 국민혁명당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유력한 야당의 후보가 자신들은 정책이 없다고 20대들에게 정책을 묻겠다고 하는데, 아니 나라의 지도자라면 정책을 제시를 해서 20대, 30대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20대, 30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혁명당은 공약을 이 12가지 있지만 그걸 축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예. 이 12가지 우리 공약, 12대 공약을 우리가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와 거기에서 먼저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저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종교인 과세 폐지. 종교인 과세는 사실은 종교 분리 원칙 헌법 20조 2항에 나와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개입하는 수단으로 저 부분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금 폐지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조세 제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개정해서 종전 조세 제한 특례법으로 돌려서 종교 과세 부분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서 종교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복습을 하려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여러분 담배, 유류, 뭐 주류, 술, 기름 사면은 가스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외에 물건값 속에 교육세니 뭐 등등등 이중과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은 물가가 내려가죠.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돌아오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를 소비도 진작이 되고. 그죠? 예. 네. 그럼 일자리가 생기겠죠. 예. 법인세를 27.5%인데 이거를 19%까지 인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45% 돼 있는데 10억 넘어가면 45%입니다. 근데 이걸 20%로 고정하면은 누구나 부자 되기가 쉬워질 겁니다. 예. 현재는 뭐 45% 해버리면 10억 버는 사람은 5억밖에 못 가져가는 그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의료보험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보험을 한 3조 이상을 최근 한 5년 반 동안 가져갔는데 외국인은 사보험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의료보험 그 내는 비용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우리가 전염병 예방 주사를 요즘 맞지 않으면 가게에 출입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교육기관, 뭐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학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병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인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전염병 예방 접종을 맞아야만 이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우리 중소 영세상인들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을 전면 폐지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시행했던 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예. 마스크로부터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내시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세금 안 내시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가? 네이버에서 국민혁명당을 검색하시고 들어와서 1,000원짜리 당원 가입해서 우리가 당원 1,000만 명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 안 내시면 됩니다. 예, 20%만 내고 나머지 마음껏 쓰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몇 억씩 내시고 싶은 분은 뭐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고, 야, 내 세금 안 낼래 하면은 1,000원짜리 당원 가입 1,000만 명 해주시면은 세금을 안 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세- 중국인 예. 한국 입국 전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 그리고 외국인 지문 날인제 부활시켜서 외국인 범죄 예방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가 나왔죠. 예.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예, 사건이죠.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소녀 16세 소녀를 집단 폭행하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6세, 뭐 20세, 22세 됐는데 16세는 종신형에 처할 수 없도록 오스트리아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6세 난민이라는 사람 보니까 20대 후반 같이 보이는 청년이에요. 나이도 이미 속여서 참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난민들 불쌍하죠. 그렇지만 지문 날인제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성인이 되면 지문 날인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고 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 날인제를 부활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운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 거주 중국인 110만 명 전원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주택 문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해결이 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선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적성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영주권 주는 부분을 제한하고 오로지 이 비즈니스 비자 예, 그죠. 이 정도에 한해서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자학원 폐지시키고 이게 예. 공자학원은 중국의 스파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인터넷망 단절
우리 이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일단은 그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인터넷망을 단절하는 순간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예. 90% 이상 날아가죠. 예. 네, 90% 이상 날아가고 또 그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복원하려면 우리 중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네이버 같은 거 다 차단돼 있죠. 예, 저는 뭐 중국에 국비 지원 받아서 유학을 뭐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조선일보나 뭐 KBS나 접속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파 매체에 대해서는 예. 접속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제품 모두 퇴출. 실제로 그 화웨이의 그 5G 예, 예. 통신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는데 예.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제품 완벽하게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웨이 장비뿐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등등 그다음에 CCTV 예, 전부 다 그 퇴출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게 만약에 다 없어지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마우스도 만들고 키보드도 맞습니다.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겠죠. 최근에 제가 예. 이 아내가 예. 굉장히 좋은 옷을 예. 뭐 브랜드가 뭐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하면서 사왔는데 며칠 입으니까 예. 보풀이 생겨요. 아. 뭐 브랜드도 비싸고 그런데 예. 아니 중국에서 만들면 브랜드와 관계 없다. 예.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아. 여러분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퇴출시키게 되면 대한민국 얼마나 명장들이 많고 예. 좋은 이 제품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미국까지 해서 전 세계 공장이 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공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그 예.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세금을 다 깎는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세금을 폐지하면 인건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산 물건이 중국산 물건보다 더 싸집니다. 맞습니다. 예, 세금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 제도 전면 재검토. 그러니까 영주권을 보유해도 투표권 안 줄 겁니다. 이 투표권 주는 공직선거법 15조 없애버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중국적 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서 적성국의 국민들, 특히 뭐 중국은 우리를 뭐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국적은 우리가 불인정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국내 불법 체류자 전원 출국시킬 겁니다. 저는 출국할 때 법률을 개정해서 출국 조치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집행정지가 안 되고 행정 소송 자체를 자기 나라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서만 소장을 예.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뭐 조치하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 예,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벌써 중국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 뭐 공무원들까지 거의 한 95% 정도가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본토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뭐 저기 그 재산 어떻게 뺏기는 거 아니냐? 어차피 못 가져옵니다. 예. 그거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본토를 살리고 맞습니다.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먼저 살리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SK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그대로 다 놓고 나와야 될 겁니다. 예.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저희들은 이번에 새만금 그 지역을 SK 공장하고 삼성전자 공장으로 세금을 면제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일자리와 여러분들의 그래.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업체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약, 총기 등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범죄 수사 전담 인력 대폭 확충해가지고 외국인 범죄들을 확실하게 잡을 겁니다. 예, 출입국 관리법과 관련한 수사 부분을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그 단속권을 주면 출입국 관련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소하게 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뭐 하여튼 한 30만 되는 불법 체류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할 거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남성가족부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예, 남성가족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럴 바에는 이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 36조 1항 있는 한 저 여성가족부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관련 업무는 경찰이나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면 되고요. 예, 충분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또 확산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면은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처벌할 겁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동성애 조장하는 법률들은 모두 폐지시킬 거고. 예, 그러니까 저기서 법률이랑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예. 그 동성애를 조장하는 각종 이제 법률들이 있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예. 뭐 이 성인지와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 그다음에 각종 지방 조례 이 부분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성애를 확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청소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낙태를 조장할 경우 헌법 36조 2항 모성보호조항 위반으로 저건 아동살해에 준하여서 저희는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터 1년간 임신부터 출산이 아니고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1년간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퍼주기 좀 하지 말자고 하는데 퍼주기가 아니고 지금 저출산 예산이 약 40조 원 되는데 이게 간접 지원을 하면서 공무원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저희들은 저 예산 그대로 임산한 임산부한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찰로 예.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뭐 해줄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공무원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을 또 임명해야 되니까 월급이 나가고 저 연금이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현찰로 꽂아줄 테니까 네가 병원을 가든 맛있는 걸 사 먹든 기저귀를 사주든 분유를 뭘 사든 간에 알아서 하라는 거지. 현찰로 200만 원씩 꽂아줄 테니까. 예. 그리고 2020년도까지 성인지 예산이 34조 8천억이 예. 집행이 됐는데요. 저 부분을 전부 다 폐지해서 저출산 예산으로 출산 예산으로 전부 다 충당하면 출산 예산 40조 원과 성인지 예산 34조 원을 합치면 거의 이제 80조, 74조가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을 우리 그 1년에 태어나는 아동 숫자 27만 명으로 나누면 30만 명으로 나눠도 매월 2,2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 해서 매월 200만 원씩 임신부터 200만 원이 결국 10세까지 어린이가 10세 아동이 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의 매년 한 300만 정도씩 태어납니다. 예. 한 75조를 나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정당입니다. 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더욱더 장려하고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약으로서 아까 저출산 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전부 다 전환해서 출산 장려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린 애들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200만, 300만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떡볶이 가게가 늘어나고요. 태권도 도장, 뭐 수학 뭐 학원, 뭐 신발 가게, 애들 옷 가게, 유치원 여기저기 생기면은 어린이집 뭐 소상박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 뭐 문방구도 5개, 6개 생기고 하면은 그 우리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네. 골목 상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커지죠. 예. 그다음에 대학에 굳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죠, 거예요. 예.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교육 예산으로 배정된 그 예산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폐지해야 됩니다. 예.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자녀들이 그 교육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엄한 놈이 와서 그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낙태로 애들이 죽어나가고 1년에 연간 109만 5천 명이 낙태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출산하는 숫자는 27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낙태로 해서 이제 생명이 사라지는 이 아기들이 1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년이면 1,100만 명입니다.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약을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이 이 4개로 압축이 되고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현찰로 직접 꽂아주면은 네.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돈을 쓰다 보면은 네. 좌파 시민단체에 꽂아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국민 개개인들에게 그 세금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교육 주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예, 전교조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교육 주권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에게 그 주권이 가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사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가려면 권한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은 전교조 교사들이 펑펑 써대고 실질적으로 교육 예산은 학생들에게 안 가면 그게 교육 주권인가요? 주권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교육 예산이 누구에게?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가면 주권이 학생에게 가는 거예요. 교육 바우처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생 한 명에게 배당되는 교육 예산에 대한 일종의 쿠폰입니다. 토큰. 이 교육 예산 토큰, 이 토큰을 가지게 되면 예산이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컨대 사립학교에는 이 학생이 1,000명이고 공립학교에는 500명이다. 이러면 학생 숫자가 예. 500명과 1,000명이 되죠. 그러면 예산은 이 500명이 아니라 1,000명 있는 사립학교의 예산이 2배로 가는 겁니다. 학생 따라가니까.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여기에 500명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공립학교 500명 있으면 대안학교에도 그 예산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대안학교는 교육 예산이 돈 10원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교육부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게 교육 예산 쿠폰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전학을 가면 어찌 됩니까? 전학을 가면 예산이 그 학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학 간 학교로.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리면 전교조 있는 교사 있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문 닫을 수 있겠네요. 예, 좌파 부모들만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0명 남았다. 예산은 100명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여기 500명 있던 학생 중에서 400명이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갔다. 예산은 대안학교로 400인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사교육비가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예. 선생님들이 안 잘리려고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학생을 배정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정을 받기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립학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같은 학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메가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이 왜 공립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선생님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립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야, 편하게 생활하자.
편하게 가르쳐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와서 학원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뭘 사교육을 하면서 바등바등 합니까?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러나 바우처 제도가 실시돼서 예산이 학생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 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그죠. 예. 설사 보냈다 해도 그 학교가 열심히 안 가르치는 학교면 전학을 보내보는 겁니다. 전학 보내버리고 그러면 예. 그 학교 없어지면 전교조 선생들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겠네요. 예, 전교 반대 안 해도 돼요. 예. 자연스럽게 그 학교는 문 닫게 되고 문 닫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선생님 저 옛날에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 했는데 경력이 나오면은 저 학교 없어졌대요. 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나온 선생님은 취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취업 안 되죠. 학원 시장에도 취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학생이 전학을 간 전력이 있게 되면 다음 학교에서 전출을 가는데 그 학교 공립학교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안 좋죠. 안 받으려고 예. 교장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해요? 좋은 선생님을 받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인센티브도 올라갈 거고 예. 뭐 이것저것 뭐 대우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리고 대안학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예. 기독교 대안학교가 활성화되고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 기독교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강남 교육의 폐해가 뭡니까? 너는 공부만 해서 성공만 하라는 거예요. 예. 성공만 하라고 하고 기득권층에 들어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이런 교육.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예, 세계 평화를 예. 생각하고 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과 기독교 인성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성령 세례 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대안학교들이 학생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배정받고 그죠.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우더라도 교육 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학생들을 케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대형 교회들 그런 데는 사실 공간이 엄청나게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뭐 예산이 많으니까 저 지방에 그 무너져가는 학교들 사가지고 다 인수해서 인수해가지고 예. 그 기숙사 세워가지고 거기서 맞습니다. 가르치면 되겠네. 예. 그러면은 교회에 교회 가면은 거기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뭐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은 선생님도 이 마음이 편안하고 맞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지난번에 그 유치원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전부 다 국공립화함으로써 예. 전교조가 전부 다 들어가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공산주의 교육, 네오마크시즘과 이 공산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세뇌 교육 하려고 이 좌파 정권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유치원, 사립 유치원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몇 가지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침소봉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그런 네오마크시즘이라든가 마크시즘이라든가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유치원, 초, 중등 학교, 고등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 교육 바우처 제도를 하면은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연간 교육 예산 1인 학생 1인당 한 1,200에서 1,300만 원이 배정되는데 그게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학생을 따라가게끔 이 제도만 바꿔버리면은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육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예, 7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자, 국방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교육비는 그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예. 교육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예. 절반 이상이 선생님들 인건비로 가져간다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의 인구, 우리는 5,200만인데 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지난번에 10조, 597조라고 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607조에서 30조 추경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637조네. 예, 야. 637조라서 사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예산 차이는 40조 차이가 납니다. 예. 그 40조는 아까 얘기했던
저출산 예산이 40조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예산을 우리가 독일보다 더 쓰고 있는데 교육 우리가 독일보다 더 좋습니까? 독일은 대학 수업료 면제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26번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증으로 대체. 이 설명을 좀. 예. 현재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학, 음악, 체육까지 해야 돼요. 그죠?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국문학을 하는데 수학, 음악 실력이 좋아야 됩니까? 그죠?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죠, 사실은. 예.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능 시험에서는 총괄적인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예컨대 한자 능력, 한국어 능력 시험, 또 역사 그 각 학과에서 요청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서 입학 자격 취득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학 그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대로 따라보고 내신은 내신대로 따라보니까 이게 사실 이중적으로 맞습니다. 이 많은 교육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못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에 따라서 그 학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를 조금 못하니까 내신이 성적이 떨어져서 나쁘죠. 예. 서울대 물리학과를 못 간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 손해죠. 예, 예컨대 물리 올림피아드라든가 예. 이런 데 나가는 친구들은 사실 국어가 깡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국어 깡통일 수 있는 사람들을 왜 그냥 사장시킵니까? 만약에 아인슈타인도 한국에 갖다 놨으면 저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못 들어가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겨우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마 못 들어갈 수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저 철공소에서 세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기 수능이 이제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뭐 서울대 물리과를 가겠다 하면은 그 물리학과에서 예,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라든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예컨대 뭐 아까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얘기하면 백일장 예. 아니면 자기 소설을 썼다든가 문단에 이미 등단했다든가 그죠. 이런 능력이 사실 국문과에서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만 돼 있으면 그 학교에서 이제 가산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바로 입학을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정원도 그 학과의 정원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 하면 되겠네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 대한민국 없습니다. 예. 교육부 지침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게 되면 여기 보면 우리 노인들도 얼마든지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시니어하고 주니어가 같이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같으면은 국어 관련해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예. 뭐 나이 상관없이 맞습니다. 같은 커리큘럼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문학 작품을 쓰던 사람이 들어갈 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신입 이제 파릇파릇한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과 이제 중년의 희끗희끗한 예. 머리를 가진 분이 와서 문학을 같이 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이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또 맞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빨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사회적 인적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취업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교수님이 이 탁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예. 실제 이제 문단에서 예. 가르치던 이 자기가 작품을 쓰던 분하고는 하늘과 땅인 겁니다. 그러면 문단에 등단하는 것도 쉬워지고 예. 그리고 이제 국어 국문학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컨대 반도체, 전자공학과 지금 그 서울대 전자공학과 수준하고 삼성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삼성 반도체에 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 버리죠.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학 연계를 하지 말라고 해도요.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학급에서 산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대학 수준에서
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산학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고 결국 학문이 그대로 산업 발전에 학문이 그대로 그 문학 발전에 연결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전자공학과라고 예.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팀에 팀장 하시다가 얘네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저기 30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야기를 하면은 저 교수님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0나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있을 땐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20나노 가지고 했는데 20나노로 만드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학생이 희끗희끗한 학생이 이러는 거야. 교수님 지금 3나노 시대에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건 중국이 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3나노를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3나노 기술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20나노 기술 가지고 책에 교과서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교과서 수준이 그 다음 학기에는 교수님이 20나노 교과서를 얘기하겠습니까? 3나노 교과서를 집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연구를 안 하면 학생한테 어떻게 해요? 개쪽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풍토까지 조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 교육으로 네. 전환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 그 반도체 황해 법칙을 만드신 황창규 사장님 네. 이런 분들이 야, 나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학생으로 들어가는 수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LG나 SK나 여기 이제 중역들이 나이 들어서 공부할래. 공부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뭐 이 산업 쪽에서 예컨대 전자 쪽에서 일했던 분들도 반도체 쪽에서 일했던 분들도 경영학과를 가는 거예요. 예. 경영학과 얼마 전에 경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랑 친해요?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달려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여기 봐가지고 괜찮은 애들 있으면 자기 회사에 맞습니다. 동료들한테 야 누구 야 걔 똘똘해 뭐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 걔 좀 해줘 하면은 바로 그냥 취업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대학 수준, 예. 고등학교 이제 마에스토고나 아니면 이 정보고등학교에서 예.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네. 이거를 옛날부터 했으면 되는데 교육 공무원들이 자기들 맞습니다. 그 저기 밥그릇 안 놓으려고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사실은. 예, 공무원 숫자를 확 줄여버리면 예. 이게 가능합니다. 예. 저래 되면 교육부 공무원 숫자가 한 3분의 1만 남고 예. 3분의 2는 없어져도 되는 추가로 안 거예요. 뽑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7번 전국 교육감 제도 폐지는 뭡니까? 예, 이 지금 교육 자치가 결국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우리가 뽑게 되는데 사실 이 교육 예산은 지방에서 충당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치 예산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국가 예산을 전부 다 받으면서 교육감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예컨대 좌파 교육하면 좌파 교육을 이 대한민국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세뇌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현재 3, 40대, 3, 4, 50대가 이 대깨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하고도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에. 그래서 교육감을 비롯한 이 교육자치제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결국 이 교육 예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이런 쟁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 예산이 정치적 중립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교육 예산은 아까 얘기했던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교육부는 아주 작은 교육부로만 교육 예산이 교육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고 교육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예산은 학생에게 예.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육 제도 자체가 완비가 됩니다. 결국 능력 떨어지는 교사나 이 학교는 교육 시장에서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들이
지금 교육감 제도를 잡고 있으니까 교육감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교육감에 친한 이념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자기끼리 나눠 먹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쭉 보면은 정치 브로커들이 또 맞습니다. 난입을 해가지고 민의를 왜곡을 하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저쪽에 제일 약한 후보가 누구냐 역선택도 하고 여론조사도 조작도 하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저 서울시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예. 전부 다 특목고를 보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예. 특목고를 다 보내서 졸업시킨 다음에는 특목고,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를 전부 다 폐지시키는 정책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 자기 자녀들은 이 좌파들은 전교조가 강한 학교는 또 안 보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제도를, 이 교육 자치 제도를 폐지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없애면 예.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28번 전국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건 어떤 겁니까? 예, 학생 인권 조례도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이제 뭐 동성애 관련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이제 규정한 부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지방 의회에 가서 저 부분이 성적 지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이 부분이 동성애라고 하니까 그 지방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학생이 성적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지. 성적이 아니고 성적 지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교육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동성애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가르치는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은 헌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36조 1항 양성평등 그리고 모성보호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를 해서 예. 어린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 7조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육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니까는 학생들한테 뭐 성경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예. 뭐 절 같으면은 뭐 부처님 말씀 좋은 이야기를 못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뭡니까? 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인성교육 자체를 막아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인 선생님들이 학생을 보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핸드폰을 전부 다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 안 하는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박탈해서 한 장소에 모아놓는 게 이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겁니까? 아니죠. 예.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박탈했다고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생 억압 및 학생의 교육권 박탈 조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경찰에 고발하라고 또 그래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예. 5학년 이 사회 교과서에서 예. 부모님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사회 교과서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학생 인권 조례와 부합해서 바로 공산주의에서 일어났던 학생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 특히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본적인 윤리를 깨뜨리는 교육을 강요 내지는 이 조장하는 조례 없애져야 되죠. 예. 그리고 29번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수업하겠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이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생물 시간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진화론 자체도 기본적인 전제하에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진화를 했다. 원숭이에서 예컨대 박테리아에서 아니면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단백질 융합 물질에서 이 고등 동물인 인간에게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진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보면 갑자기 이 그랜드 캐년. 예. 그랜드 캐년에 가면 갑자기 침식돼서 완전히 이제 단층이 절벽까지 깎아지른 듯한 단층이 몇십만 전에서 조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단층별로 진화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컨대 뭐 진화가 됐다면 발전된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지층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진화론은 종교와 같은 겁니다. 예. 일종의 신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신념은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창조론의 신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양쪽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 주권을 학생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결국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든지 창조론을 가르치든지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게끔 하고 이거는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 주권을 학생에게 돌림으로써 가능해지는 현상입니다. 그죠. 5천만 명 중에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이 성경 기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창조론을 없애버린다는 거는 안 가르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교 탄압일 수도 있죠. 종교 탄압.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 내지는 이제 성당을 떠나는 이유가 저 진화론을 접하면서 창조론을 부정하는 학교에 공교육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신념입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것 자체나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르치고 있는 거나 동일한 신념 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대등하게 놓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번.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 보장.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설립할 때 우리가 재단 설립이라든가 운영할 때 우리가 재단의 돈을 사립학교 재단에 우리가 기부를 하는 셈이 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금액은 세액을 공제받을 때 50%만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국립학교에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10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든 국공립학교에 기부를 하든 이게 동일하게 이 세액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 전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필수 과목 외에 교육 과정을 학교마다 자율화시켜야 됩니다. 필수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예컨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최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교사로 와서 수업을 지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육과 일자리가 바로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반도체 공고, 뭐 정주영 조선 설계 공고, 뭐 김우중 그 뭡니까 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 나오면은 과거에는 상고 공고로 하면은 조금 인문계를 못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꼴통인 친구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병철 반도체 공고 이러면은 사실 저거는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되고 김우중 상고 하면은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되는 거니까. 뭐 요즘 뭐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마이스트로고하고 이제 정보 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산학이 연계가 되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과거에 대학 수준의 이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기업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때 산학이 연계돼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입도 선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도 선멸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이제 연봉이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된다면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예를 들어 뭐 LG나 뭐 이런 데서는 자기 회장님 선대 회장님 이름이 들어간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이 있으면은
뭐 1,000억이든 1조든 쏟아부어도 맞습니다. 그 예산만큼을 1조 쏟아보면 1조만큼을 세계에서 공제를 해주면은 학교를 안 만들 이유가 예,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 자기 회사의 임원들이 거기 학교에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가르치면은 국제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우리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양성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예.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교육 주권 이야기가 또 다음번에 또 2부를 하고요. 오늘은 1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심장이 뛰십니까? 세금 안 내시고 싶은 분들, 우리 학생들 교육 잘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국민혁명당 검색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당원 1,000원짜리 당원 가입하시면은 종부세 안 내도 됩니다. 구글 크롬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종부세 안 내기 싫으면은 저기 국민혁명당 1,000원짜리 당원 가입하시고 세금 많이 몇 천만 원 내시고 싶으면은 당원 가입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